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탈탈탈 털어보는 시간, 각설하고 시즌2.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더불어민주당 서영주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협박 안 해요? 장성철 소장께서 지난주에 하도 좀 시비조로 네. 왜 일어서서 인사를 안 하느냐. 오늘 유튜브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확인하셨는데 일어나서 제가 정중하게 두 분께 감사합니다. 인사를 드렸습니다. 영광입니다. 정말 예의하면 국민의 방송 KBS 1라디오 배정찬의 시사본부가 아닌가요? 요즘 장안의 화제예요. 배 소장님 방송. 네. 많은 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네. 구체적으로는 이야기 안 하시네요. 네. 시간 없으니까. 자, 오늘도 네 아니오 토크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추미애 전 장관이 내년 총선에서 광진을에 출마할지가 상당히 궁금하고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서영주 부대변인에게 추미애 전 장관 출마한다 안 한다? 출마한다. 출마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잠깐만요. 예. 또 우리 장성철 소장 못한다. 출마 못해요. 못한다. 이런 분이 어떻게 출마를 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면은 우리 서영주 부대변인께서는 출마한다. 같은 당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하려고 한다. 이렇게 네. 얘기하겠죠. 네. 뭐 못한다는 것은 이제 개인적인 평가하시겠지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모든 정치 행보나 메시지나 보면 누가 보더라도 하려고 하는 것이고 네. 그게 어디냐의 문제는 두 번째 문제겠죠. 근데 지금 이제 뭐 정치인들의 행보를 봤을 때 거주지가 어디냐, 지금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어디냐, 그런 걸 이제 판단하는 것이잖아요. 추미애 전 장관이 지금 거주지가 광진에 어딘가요? 있으시죠, 아직 거주지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광진을로 출마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광진에 살아도 국회의원이 이제 거주지에 제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광진을이다. 근데 광진을은 고민정 의원이 추미애 전 장관에 이어받아서 거기를 했는데 줬다 뺏을 수는 없잖아요. 줬다 뺏을 수는 없다. 그렇죠. 정치 도의상.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보는 게 광진을보다는 만약에 광진에 나가면 광진 가빌공산도 크다. 또 더불어민주당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요즘에 메시지가 저기 이낙연 전 대표와 각을 좀 세우고 거기에 광진 가배 의원이 또 NI계로 분류되는 분이잖아요. 전해숙 의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은 광진을보다는 갑이 더 가능성이 높지만 네. 그래도 추미애 전 장관의 어떤 내공과 당에 대한 충성심을 따졌을 때는 험지 출마도 고민하고 있지 않으실까. 예. 뭐 대구 정도도 한번 고민하실 것 같다.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본인의 갖고 있습니다. 고향이기도 하죠. 네. 험지 출마. 자, 못한다. 왜 못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장성철 소장께서는요? 당선 가능성을 따져보면 안 될 것 같아서 못할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그냥 출마하는데 목적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당선돼서 배지를 달고 명예회복을 하고 다음번 대선 출마하겠다라는 로드맵인데 본인이 지역구 출마해서 안 될 것 같으면은 왜 출마하겠어요? 근데 광진구 을에서 공천을 받는다면 민주당이 지역 공천을 안 주죠. 안 준다. 네. 추미애 뭐 조국 이런 분들 공천 받으면 국민의힘은 땡큐예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도 이런 분들이 민주당 후보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리하다고 생각을 할 거고 저는 전법당 만들 것 같아요. 전법당은 무슨 얘기예요? 비례대표 정당 전법당, 전직 법무부 장관당. 그래서 추미애 조국 손잡고 전법당 만들어가지고 3% 이상 얻어가지고 네. 뭐 비례 1, 2번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기술 감독이 웬만하면 표정 변화가 없는데 이건 아니지 않나 하면서 인상을 좀 전법당. 징그리십니다. 네. 자, 이때 주목되는 인물은 고민정 의원입니다. 네. 광진을 출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당의 원로인데 공천 신청 안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럴 레벨 아니다. 뭐 이런 말도 나오는데 서영주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공천 신청을 안 할 것 같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고민정 의원 입장에서는 이 정도 중량감 있는 분이면 굳이 이번 총선에 나와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도 있고 민주당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그런 뭐 비판도 있고 하는데 본인이 꿈꾸는 건 제가 봐서는 대선이 아니겠습니까? 2027년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측면에서 고민정 의원이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만약에 나온다면 험지 출마를 선언하신다면 당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해 볼 만하다. 예를 들어 대구 같은 경우에 솔직히 험지잖아요. 저희가 민주당이. 근데 추미애 전 장관의 고향이기도 하고 거기에 나서기에는 뭐 중량감 있는 인물들이 없으니 본인이 정치개혁과 민주당을 위해서 살신성인하겠다
가서 미랄이 되겠다고 홈지 출마 대구로 선언하신다면 당에서도 한번 고민해 볼 만하지 않을까. 네. 그 정도가 되지 않으면 솔직히 고민정 의원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당에서 고민정 의원을 위해서 고민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고민정 의원은 본인을 위해서 고민하시겠죠. 알겠습니다. 고민정- 황소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고민정원은 정말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고민할 필요가 없다. 추미애 전 장관 지역구 출마 절대로 못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구든 수도권이든 어디든 출마 못하고 비례대표 정당 만들어서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비례까지는 아니고 고민정 의원이 고민 안 해도 된다는 말에는 동의합니다. 네. 광진을은 아니다. 네. 아니 근데 이제 정치인들이 출마를 하려면요 국민들이 응원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지지층에서 막 환호받고 막 지지층이 강력하게 나를 지지하니까 내가 나가봐야지 안 돼요. 그냥 국민들 다수가 그래 당신이 나가서 우리 국민을 좀 대변을 해줘. 그런 일반적인 민심이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추미애 전 장관은 국민 밉상이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마는 쉽지 않아요. 네. 저의 생각입니다. 장 선생님 말씀하실 때 조금 마이크 가까이 대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어제 해동이 예상됐었습니다. 네네. 어제 맞죠? 어제죠. 막걸리 해동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른바 명락 해동이다. 근데 불발됐어요. 날씨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세영재 부대변인 보시기에 날씨 때문이다? 그렇다 아니다? 제가 봐서는 날씨 때문이 맞아요. 날씨 때문이다. 날씨가 나쁘지 않았으면 만났을 거예요. 네, 날씨 때문이다. 장선철 네. 소장은요? 네, 날씨 때문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장선철 소장은? 아니, 핑계대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했는데 만나기 싫은 거예요. 나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날씨라는 것보다는 핑계다. 네, 날씨를 핑계를 대가지고 그냥 어느 한쪽에서 오늘은 좀 말고 다음에 만나요. 이랬는데 이낙연 대표가 이재명 당대표 만나가지고 칭찬하겠냐고요. 네? 아유 잘하고 있어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세요. 이러려고 뭐 미국에서 1년 만에 돌아왔겠냐고요. 세게 비판을 했을 건데 본인도 지금 때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부산 내려갔잖아요. 김혜영 의원 만났잖아요. 김혜영 의원이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재명 당대표 그만둬라. 빨리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이거는요.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행보를 통해서 메시지를 준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날씨는 핑계일 뿐이다. 세영재 부대변인. 이제 뭐 보니까 어제가 아니고 모레죠. 화요일 날 저녁. 네. 화요일 저녁 비 많이 왔을 때죠. 모레가 아니라 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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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요일이죠. 그제 화요일인데 저 보니까 이제 그런 측면들을 많이 추측하시더라고요.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 만나서 뭐 좋은 소리 하겠어. 근데 고수들이에요. 만나면 좋은 소리 합니다. 포옹도 할 거예요. 악수도 하고요. 근데 날씨 탓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그런 좀 불편한 측면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직은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아니면은 당에서도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정치라는 건 역할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히 만나서 이야기하고 막걸리 한 잔 먹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재명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에게 뭔 역할을 들고 가야죠. 네. 당을 위해서 당 혁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 주십시오. 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그런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전 대표는 비도 오고 좀 여러 가지 기분도 그렇고. 기분도 그래서 다음 약속이 그래도 새로 잡혔나요? 아니면 지금 김혜영 다시 잡고 있고요. 김혜영 전 의원 만난 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말이 많은데 저는 이 부분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관심이 있는 건 혁신입니다. 당의 혁신.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정말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느냐. 지금 현재 민주당 자체가 국민이 기대하는 것보다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저 자체도 개인적으로 그렇고요. 그러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본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혁신의 시각을 김영 전 의원을 만난 부분은 오래 떨어져 있었고 그리고 오래 떨어져 있다 보니까 여의도에 좀 많이 물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좀 객관적인 시각에서 민주당을 바라보는 그런 차원에서 김영 전 의원을 만나지 않았을까. 짧게만 여쭤보요. 우리 다른 주제로 들어가야 되니까요. 네. 이상민 의원이 유쾌한 결별을 이야기하는 것은 또 유쾌한 결별을 이야기하면 경고 조치도 받았는데 결국에는 총선 전에 이탈 또 당을 떠난다 이런 메시지로 읽어야 될까요? 그런 메시지를 오해받을 수 있는 메시지죠. 하지만 민주당 169명 의원들은 분당은 절대 없다라는 게 모두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상민 전 의원께서 억울하실 수는 있어요. 좀 쓴소리를 하면서 뭔가 당의 발전을 위해서 얘기한 건 알겠지만 네. 이런 20명까지 딱 정확하게 해서 원구성을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는 어떤 탈당, 뭐 분당 이런 걸 의미하는 발언은 당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니까 해당 행위로 지목받을 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는 지금 혁신위를 출범해서 통합과 개혁을 지금 노력하고 있는 당에 찬물을 끼는 뭐 행위였다라는 측면에서는 그 정도는 지도부가 할 수 있지 않았나. 네. 뭐 그래 보고 있습니다. 여튼 계속 이상민 의원이 좀 조명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중요 주제로 넘어가 봅니다. 오염수 다룬 한일 정상회담 과연 무엇을 얻었나라는 것인데, 자, 두 분께 하고 싶은 말씀 키워드로 받아봤습니다. 서영주 부대변인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 한일 정상회담이. 장성철 소장님은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화팅. 자, 먼저 장성철 소장님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네요. 서영주 부대변인 참 나쁘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지금 대통령께서 나쁜 사람. 네, 대통령께서 지금 외국 나가셔가지고 국익을 위해서 네. 여러 가지 외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다 대고 이렇게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고스톱에 비유한다? 아니, 참 나쁜 비유가 아니냐. 자, 그러면 장성철 소장님의 진심이 담겨 있는 육성으로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화이팅 한번 들어볼까요?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화이팅!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네. 외국 나가셨으면요 국익 앞에서는 여야가 있을 수가 없다. 평론가가 뭐 진보건 보수건 이것도 상관이 없다. 그냥 네. 좀 응원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아쉬운 부분은 많이 있죠. 특히 이제 일본 기시다 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요구한 사항은 있지만 얻은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베풀어주고 뭐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이런 일본에. 것들을 하나의 지렛대로 삼아서 우리가 얻어내야 할 것을 얻어냈어야 하는데 그것은 좀 부족했어요. 그렇더라도 뭐 기시다와의 어떤 셔틀 외교를 정상화했다라든지 아니면 양국 관계를 완전히 정상화했다라든지 또한 이제 제 얘기가 아니에요. 국민의힘의 이제 윤모 대변인이 네. 회담 의제 역시 외환위기에 대한 안전장치, 첨단 기술 연구, 상호 안보 협력까지 경제기술 안보 등 전방위적으로 망라했다. 양국은 발전적 미래를 위해 다각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할 거다. 이런 식의 이제 칭찬을 하고는 있는데 국민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이거 대통령의 입장은 뭐지? 기시다로부터 뭘 얻어낼 거지? 라는 기대를 해왔었는데 약간은 좀 부족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네. 윤석열 대통령 화이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더 열심히 해달라. 부족했다. 아니, 더 열심히 해달라는 네. 치열업입니다. 자, 서영주 부대변인은 네. 리투아니아에서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라고 분석을 하셨네요. 엉망하세요. 그러게요. 제가 욕 먹을 만한 짓을 했는데 왜 제가 이런 악역을 했냐.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에서 가서 잘하시고 고생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늘 네.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 폴란드에 가서는 지금 또 그렇죠. 방산 원전 외교까지 하고 있고요. 그럼요. 그런 부분들을 잘하고 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조금 어쩔 수 없이 악역을 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대통령보다 국민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85%가 반대를 하고 아직 불안해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기시다 총리를 앞에 두고 절호의 기회 6차례를 만난 이 절호의 기회에 네. 왜 국민의 입장을 말하지 못할까요? 그러니까 왜 짜고 치는 고소잡냐면 국민들은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는데 서로 합의된 상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냥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나는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했더니 기시다가 그렇습니다. 만에 하나 문제가 있으면 방류를 하지 않겠습니다. 당연히 문제가 있으면 방류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뭐라고 합니까? 우리 전문가를 참여하게 해 주십시오. 실시간 모니터링하게 해 주십시오.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 이 대한민국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는 국민들은요. 이거 뭐야. 우리들 말 하나도 안 해주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말 IAEA 보고서에 허점들이 드러나는 것을 좀 더 검증할 시간들을 좀 갖자. 그게 좋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 그다음에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 방류 방식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든지 아니면 꼭 이번 여름에 반드시 방류를 해야 됩니까? 이런 시간을 좀 우리가 좀 국민들이 85%에서 한 40%, 30%까지만이라도 시간을 좀 달라. 그래서 검증 과정들을 좀 고쳐서 국민들이 그래도 그래 이 정도 정보를 믿고 가자. 이 정도까지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하니 기시다 총리가 좀 급하더라도 좀 우리를 좀 배려주면 안 되겠냐. 왜냐 우리가 이렇게 한일부 관계가 복원이 됐는데 우리만 퍼져요. 우리도 얻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제가 좀 악역을 담당해서 짜고 치는
코스도. 코스닥 말씀 죄송합니다. 그 성주 부대변인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좀 아쉽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 대통령실에서는 당초에 IAEA 보고서 우리가 존중해요라고 계속 입장을 밝혀왔었잖아요. 그러면은 방류에 대해서 기시다를 만나서 반대하지 못할 거라는 그런 분위기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사전에 정상회담하면 의제 조율하잖아요. 거의 다 합의해놓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세 가지 제안을 그 자리에서 기시다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실무협의에서 한국 전문가 참여, 실시간 모니터링, 우리에게 정보 공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렛대로 이용을 해가지고 받았어야죠. 야, 우리 방류에 대해서 그냥 존중해 줄 테니까 최소한의 요구인 이거는 바로 정상회담 때 받아줘. 이런 식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네. 두 정상 간에 짧은 시간에 뭐 30분 정도였으니까 네. 논의된 내용 중에서 기시다 총리도 모니터링 정보는 투명하게 공표하겠다. 네. 문제가 발생하면 방류 중단을 포함해서 적절히 대응을 하겠다. 이 원칙적인 답변인데 우리가 이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실시간 공유하겠다라는 말도 정확히는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죠. 우리가 공표할게 이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서 내세우는 것처럼 아우 성과 많았어라고 하려면 최소한 대통령께서 제안한 것들은 기시다가 흔쾌하게 알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이건 못한 것은 너무나 좀 아쉬워요. 그 부분에 그 이야기에 대한 부분 성과를 내기 위해서 네. 합의에 도달하고 있어 미리 좀 선제적으로 미리 좀 논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일본에 계속 이런 식으로 협상에 대해서 끌려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만만해 보일 것 같아요. 왜냐? 일본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북한의 핵 위협이 점점 고조화되고 있어. 그러면 한국은 우리 일본과 우호 관계 계속 조성하려고 할 거고 관계를 아주 돈독하게 하고 싶어 해.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교과서에다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하거나 야스쿠니 신사에 공무를 헌납하거나 참배 가더라도 대한민국 대통령실은 국민의힘은 우리한테 세게 항의 못할 거야. 이런 식의 인식을 주는 것은 옳지가 않죠. 그런 이거는 식으로 국익과 반하는 일이죠. 그렇게 이제 일본이 작동될 수 있도록 약간 좀 느슨해질 수 있다. 네. 네. 그런 인식을 줘서는 안 되죠. 그렇죠. 성주 부대변인께는 이 점은 네. 좀 드릴게요. 우리가 다른 주제 하나 중요한 주제가 있어서 넘어가야 되니까. 네. 정상회담 이야기는 아니지만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위험하지 않다는 취지의 유튜브 광고를 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건 왜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짜고 치는 고소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안에서는 지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긴다 했는데 저는 일본 편이에요 지금. 일본 홍보대사를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건 일본이 해야 돼요. 일본의 100억 엔이든 뭐든 돈을 써서 우리 정부의 유튜브 광고를 줘서 우리 정부한테 이거 좀 틀어달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국민 세금 가지고 후쿠시마 오염수 괜찮아요 라고 지금 10억이나 들여서 유튜브 광고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대통령은 가셔서 답정너잖아요. 일본의 IAEA 보고서를 신뢰한다라는 저변에 있고 그 신뢰가 행동으로 옮겨진 게 이 정부가 말이 됩니까? 유튜브에 국민 세금으로 10억에서 일본 오염수를 홍보하고 있습니까? 이런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 영상 내용 중에는 또 후쿠시마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 이런 내용도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것까지 다 열어주면 이게 정부입니까? 무정부죠. 네. 근데 그 정도는 기본을 해야죠. 그리고 그것도 아예 막는 것도 아니라 100일로 한정했습니다. 100일 갖고 어떡합니까? 이거는 수산물에 대한 것은 본인들의 면피용이라고 저는 봐요. 중요한 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AI 보고서에 근거해서 방류 결정을 하고 있으니 IAEA 발음이 잘 안 되네요. IAEA 보고서 자체에 대해서 과학적 검증을 좀 할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그거 못 해줘요? 누가 못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500톤씩 30년간 할 긴 장기적인 방류 계획인데 5개월 6개월을 못 준다는 게 그 일본의 오만방자한 태도죠. 그런데 그거를 정부가 광고하고 있으니 참 답답한 거죠. 네. 자, 후쿠시마 오염수도 결코 간단치가 않습니다. 대통령과 기시다 국무총리가 만났지만 계속해서 또 관련된 사안에 대한 논란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정치권 최대의 이슈입니다. 양평 고속도로 논란입니다. 투명하게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든 좀 재검토되고 조치가 돼야 된다. 이런 여론이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제 국정조사를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고요.
국정조사 관련 두 분께 키워드로 여쭤봤습니다. 장성철 소장은 국조는 무용지물이다. 서영주 부대변인은 국조 거부는 특혜 인정이다. 무용지물이다. 어떤 의견이신지요? 국민의힘이 국조 안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러면 국조가 열릴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국조 요구는 그냥 정치적인 정쟁의 하나의 수단으로 민주당이 요구하는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국조가 열리긴 어렵다. 그래서 국조는 무용지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국조가 열리더라도 그냥 국토부에서 저희 자료 못 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그래서 국조보다는 다른 형식으로 이 양평 땅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대로 좀 밝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서영주 부대변인은 국조 거부는 특혜 인정. 여기서 특혜는 어떤 특혜를 말씀하시는 거죠? 쪽이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땅에 대한 특혜죠. 정권 변경.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하라고 했더니 지금 뭐 이상하게 물타기를 하느라고 이거저거 얘기를 하는데 다 그게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문재인 정부에서 발주했던 뭐 민간 업체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책임 아니냐. 그래서 오늘 윤재욱 원내대표 그랬더라고요. 문재인 정부가 저 노선을 바꿨기 때문에 국정조사 대상이다. 그 말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책임에 국정조사 할 테니까 뭐 김건희 일가 여사에 대한 정권 변경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국정조사가 뭡니까? 이게 찬반의 논리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국정조사를 통해서 뭔가 명확한 거를 끌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합리적인데 국민의힘이 그걸 안 받는다는 것은 옛날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잘 쓰는 말이에요. 압수수색을 피하는 사람은 구린게 있는 것이다. 또 특검을 피하는 자가 범인이다. 국정조사를 안 맞는 게 결국에는 정권 변경을 한 측이다. 특혜를 준 측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억울하다는 점이 있다면 국민의힘에서 받아야죠. 오히려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게 합리적이죠. 소명을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난 못 받아. 뭐 이거 정쟁이야. 국정조사는 정쟁이 아니에요. 국회법에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부딪혔을 때 서로 간에 이견이 있을 때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걸 밝히자고 법적으로 해놓은 것을 왜 거부합니까? 그리고 저는 민간업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드러난 거짓말이 민간업체가 윤석열 정부에서 계약을 해서 용역을 했더니 당시의 종점은 지금 김건희 여사 일가 지점이 아닙니다. 보고했던 건. 그 밑에 남양평 IC예요. 한참 떨어진. 네. 그거를 보고했던 건데 거기에서 쭉 위로 올라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으로 바꾼 건 누구죠? 이거는 말을 안 하면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죠. 국정조사는 안 되면 특검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서영수 부대변인이 국정조사를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크게 두 가지 사안입니다. 하나는 양평군이 강상면 종점을 요구했다. 이렇게 이제 국토부가 설명을 했었는데 용역 업체가 낸 아니다. 이렇게 또 말이 바뀌었다고 하고 경기도가 대안 노선을 반대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것도 이 경기지사 김동연 경기지사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이 두 가지 사안까지 포함해서 장성철 소장께서는 지금 이 서울 양평 간 고속도로에 여러 가지 쟁점이 되는 사안, 새로 나오는 사안들 다 막내서 어떤 게 가장 문제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까? 15년 동안 논의가 됐고 7년 동안 예비타당성 조사 여러 가지 뭐 조사를 통해 가지고 확정된 안이에요. 양서면으로 하는 게. 근데 갑자기 강상면으로 바꿔요. 어떻게? 2달 만에. 국책연구소인 KDI와 한국조세연구원인가요? 같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어요. 네. 권위 있는 조사 기관이죠. 그것도 한두 달 한 게 아니에요. 몇 년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 영향 검토까지 다 끝내가지고 그렇게 확정된 안을 여러 가지 안 중에서 검토된 확정안인 거죠. 네, 확정안을 갑자기 2달 만에 그냥 민간 설계 용역 회사가 저희들이 생각해 보니까요. 이쪽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강상면 쪽으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용역업체의 발표는 네. 우리는 기술만 봤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럼 환경 영향 평가는 왜 해요? 그러면은 예산 문제는 왜 하고 예탄은 왜 해요? 비용 대비 편익 계산을 왜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좋아요. 다 그냥 좋은데 여러 가지 국책 사업 중에서 민간 용역회사가 2달 만에 검토한 거를 갖고 바꾼 사례가 있으면 얘기해 보라고 하세요. 난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어디선가 누군가에 어떠한 힘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서영주 부대변인. 제가 할 얘기를 다 하시긴 했는데 가장 핵심되는 쟁점 이 두 가지 사안을 포함해서 또 다른 사안까지 있습니다. 핵심되는 쟁점은요. 물타기를 다 버리고 김건희 여사 일가가 포함된 변경안의 종점에 대한 왜 누가 지시를 했는지 이것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타기는 하게 냅둬요. 그런데 물타기는 뭐 하긴 냅둬야지 안 냅두지 않는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지금 현 국민의힘 양평군수랑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계속해서 뭔가 김건희 여사의 방탄을 위해서 좀 거짓말을 하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어떤 게 구체적으로? 양평군수만 얘기를 하면 본인이 인수위 때 백서를 쓰잖아요. 22년 아마 6월 지방선거니까 한 6월 말이나 될 겁니다. 거기에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이 양서면으로 돼 있습니다. 본인 군수 시절 그 백서에 인수위 때 당선되고 그리고 한 달 만에 국토부에 그걸 바꿔요. 그런 건 없거든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3년 전에 본인이 양평 군 의장을 할 때도요. 네. 양서면을 지켜야 된다. 이걸 반드시 이게 저기에 꼭 완공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분이에요. 근데 왜 갑자기 이 사건이 터지고 나자마자 기억나실 겁니다. 양평 군수가 이거 내가 강상면으로 바꾸자고 내가 했다. 그러니까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물타기를 다 걷어내면 강상면으로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그 종점을 2달 만에 누가 지시하에 어떻게 해서 강제적으로 바꾸게 됐는지 이게 쟁점입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라. 누가 지시를 했을 것이다. 저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을 거라고 봐요. 장 소장님은요? 저는 하여튼 이 구체적인 부분보다 이것을 대응하는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싶습니다. 의혹제기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저 20년 동안 국회 보좌관 했거든요. 뭐가 문제일까 항상 살펴봐요. 당연히 이렇게 갑작스럽게 바뀌면 야당으로서는 의혹제기 할 수밖에 없다. 그건 당연한 거다. 왜냐? 국민의힘 지난번 야당 때 민주당을 향해서 여러 가지 의혹제기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집권여당의 국회의원 한 분이 좌편향 언론의 가짜뉴스들 이거 법적 조치할 거야. 의혹제기 말도 안 돼. 이런 식으로 접근하겠다라는 거는요. 그동안 대한민국이 쌓아온 여러 가지 좋은 선례들 그리고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여러 가지 가치들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설명하는 동영상도 만들었습니다. 상당히 좀 설득력이 있습니까? 전달이 됩니까? 어떤가요?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대통령한테 잘 보고 싶어서 이거 유튜브 영상 찍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것도 정치적인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깔끔하게 해명한 것이 아니라 그냥 물타기인 것 같아요. 이재명 당대표 나와 나랑 토론합시다. 결론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것이냐. 의혹이 있으면요. 국민들 앞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돼요. 네. 설명이 안 되면은 그걸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 지금 가장 문제 삼고 싶은 게 뭐냐면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지금 어느 부서에서도 하지를 않아요. 민정수석실 해체됐죠. 특별감찰관 지금 아직도 임명 안 하고 있죠.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좀 보완을 하셔라라고 말씀드려요. 더 정확한 소통 또 더 명쾌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그럼요. 분석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장성철 공동센터 소장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